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3년 차의 30대 주부입니다. 제가 지금 처한 상황이 너무 답답하여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컴퓨터를 켜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원망하고 있지만 전 정말 억울합니다. 신우가 자기 손으로 망쳐버린 인생을 왜 저더러 책임지라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신우하고 저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예요. 한 동네에 살면서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왔거든요. 하지만 사이가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어렸을 때이니 신우가 성품이 어땠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래요. 아무튼 신우하고 저는 친해질 이유도 없었고 성향도 성격도 워낙 달랐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로 소식이 끊어졌어도 아쉽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문득 생각난 적은 있었지만 그 또한 별 의미가 있어서는 아니었죠. 하지만 그런 신우와 다시 만나게 된 건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남편 집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죠.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반면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나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엔 그다지 통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제가 비록 사회생활을 했었다곤 해도 남편과 분야가 워낙에 다르다 보니 대화가 길게 이어지질 못했거든요. 남편은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는 듯 했고요. 하지만 다행히 얘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도 저도 영화 관람이 취미라는 걸 알게 되었고 좋아하는 장르도 같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주제로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편과 2년의 연애를 했는데 그동안 남편의 가족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남편과 이따금씩 결혼을 전제로 이야기를 주고받곤 있었어도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가족까지 만나야 한다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그다지 자기 가족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요. 하지만 남편이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해오고 제가 받아들이면서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오랜 동창을 마주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거의 10년 만에 만났는데 신우는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성격이요. 여전히 그때처럼 생각 없이 틱틱 뱉어대는 말투와 철없는 사고방식. 솔직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기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저런 신우에게 제 남편 같은 오빠가 있는 거며 제 남편 같은 사람에게 신우 같은 여동생이 있을 수가 있는지 납득이 되질 않았죠. 참고로 저희 남편은 어떨 때는 답답하고 지루할 정도로 매사 진지하고 경우를 따지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신우 또한 저를 한눈에 알아본 듯 했어요. 그러니 아닌 척하고 있기도 뭐하고 그래서 제가 먼저 신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몇 학년 몇 반 누군데 혹시 기억나냐고요. 그랬더니 신우도 역시 맞구나 하면서 나름대로 반가운 척을 해오대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어떻게 서로 하냐며 신기해했고 시부모님도 놀라워하시고 뭐 덕분에 첫 만남이었지만 적어도 저는 긴장도 풀어지고 나쁘지 않았죠. 시댁에서 나오며 제가 남편에게 신우하고는 친하냐고 물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남편이 자기가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한두 번 한 적이 있어도 여동생에 대해서 뭐 하나 제대로 말해준 적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딱 잘라서 별로 안 친하다고 하대요. 자기는 책임감 없이 사는 사람이 싫은데 자기 여동생이 딱 그렇다면서 그리고는 자기가 더 놀랐다며 저더러 자기 여동생이랑 친했었냐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모르게 그럴 리가 있냐고 큰 소리로 대꾸할 뻔했어요. 하지만 가까스로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였다고 짧게 대답했죠. 사실 전 신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소위 나댄다고 하잖아요. 신우가 딱 그랬어요. 자기가 뭐라고 교실에서 온갖 소음을 만들고 분위기를 흐트려 놓고 반면에 저는 나름대로 목표하는 성적도 있었고 가고 싶은 대학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우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제가 신우를 좋아하지 않은 이유의 전부는 아니에요. 신우는 걸핏하면 거짓말을 했고 시쳇말로 남을 팔아댔거든요. 그러다 걸리고 나면 남 탓을 하기 일쑤였고 그래서 어린 마음이었지만 정말 별로라고 생각했었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신우랑 저랑 정말 무슨 머리채를 잡고 싸웠던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살면서
신우랑 부딪히는 일이 생기면 말 그대로 골치가 아프겠구나 하는 걱정은 했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장에서 신우 때문에 황당한 상황을 겪게 되었답니다. 상견례 얘기가 오가던 당시 저는 남편에게 참석 인원을 양가 부모님과 당사자들로 제한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 그저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양가 부모님이 대화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양가 부모님도 그게 좋겠다 하셔서 그렇게 인원수 맞춰서 예약을 했는데 상견례 당일 보란듯이 신우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부모님과 당사자만 모이기로 했는데 오빠한테 못 들었냐고 하니까 자기는 왜 빼냐면서 자기만큼 저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했는데 황당하게도 양가 부모님들이 대화를 주고받으시는 중에 신우가 대뜸 자기가 웃긴 이야기를 해보겠다더니 갑자기 제 학창시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재밌고 추억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운동장에서 넘어져 온몸에 흙탕물을 뒤집었었다거나 시험을 망쳤다고 울고 짜고 했었다는 그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리고 결국 보다 못한 제가 신우더러 오늘 그런 얘기하는 자리 아닌 거 알지 않냐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저더러 한다는 말이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한 건데 뭘 그렇게 정색하냐면서 혹시 벌써 윗사람 행세를 하고 싶은 거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바로 뒤이어 남편이 신우더러 말하는 버르장머리가 그게 뭐냐며 화를 내더니 그따위로 굴거면 지금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시부모님도 신우더러 조용히 좀 하라 한마디 하시고 아무튼 그래서 어찌저찌 고비는 넘겼네요. 하지만 신우의 경우 없음은 그날로 끝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식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호칭 문제로 다시 부딪히게 되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친했건 안 친했건 간에 어쨌든 동창으로 나이도 같았으니 새언니니 아가씨니 하는 호칭들이 낯선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는 구분할 건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어른들 계신 자리에서 저에게 야, 너 해대는 신우를 보고 있으면 짜증도 나고 어이도 없고 제가 마치 신우보다 아랫사람이 된 기분이라 표정 관리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우에게 앞으로는 호칭하고 존대어를 써달라고 했는데 신우가 정말 황당하단 표정으로 기껏 한다는 말이 윗사람이라고 유세 부리는 거냐입니다. 그리고는 그러기로 나면 알겠다면서 대신 그러면 자기도 이제 시자 노릇을 할 거니 그런 줄 알라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그 시자 노릇이 뭐냐니까 그거야 두고 보면 알 거 아니냐는데 황당해서 알겠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해버렸죠. 그런데 솔직히 전 그때만 하더라도 신우가 저한테 서운해서 그런다고 생각했지 설마 진심으로 악의를 갖고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순전히 제 착각이었어요. 시자질이 뭔지는 몰라도 확실한 건 심술을 부리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았거든요. 일단 신우는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을 열어주면 집안에 들어와 대뜸 밥을 달라던가 오늘은 여기서 쉬고 가겠다던가 헛소리를 해댔죠. 문을 뭐하러 열어줬냐고 하시겠지만 문을 안 열면 열 때까지 초인종을 눌러댔으니 이웃들에게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금요일 저녁에 떠나 월요일 새벽에 한국에 도착하는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양가 부모님께는 일찍이 저희 스케줄을 공유해드렸거든요. 하지만 신우는 솔직히 신우한테까지 말을 해줘야 한다고는 생각을 못했죠. 저희는 신우 스케줄엔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여행을 갔던 때에도 신우가 연락도 없이 불쑥 저희 집에 왔었던 모양입니다. 한창 남편이랑 수영하고 쉬고 있는데 국제전화가 걸려와서 받으니 경찰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이 하는 말이 저희 신우가 저희 집 앞에서 문 열라며 소동을 피워서 이웃들한테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신우의 미친 짓은 신우가 연애를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비록 서울에서 부산이라는 장거리 연애였지만 그래도 신우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그렇게 신우의 온 관심이 남자친구에게 쏠리게 되면서 저희가 신우 눈밖에 날 수 있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정말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저는 저대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었거든요. 신우도 신우대로 비록 장거리다 보니 한 달에 많아야 2번뿐이 못 보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연애를 해서 그런가 사람이 무척 행복해 보였죠. 그리고 설마 했는데 올봄 신우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어요.
남자친구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10월쯤에 식을 올리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사실 다들 겉으로 표현은 못했어도 신우를 무척 걱정했었거든요. 나이는 들어가지, 그런데 모아둔 돈은 없지. 그렇다고 다니는 직장이 안정적인 것도 아니지. 아마 다들 말은 안 했어도 시쳇말로 누가 데려가나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신우가 결혼하겠다고 한 남자는 그래도 꽤 괜찮은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듣자 하니 집이 돈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다들 한숨 돌린 심정이었겠죠. 심지어 신우에게 좋은 감정이라곤 없던 저도 안도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을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사업상 미팅으로 시내에서 볼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동네가 워낙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다 보니 숙박업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신호대기에 걸려 있는데 건너편 숙박업소에서 낯익은 남녀가 팔짱을 끼고 나오더라고요. 네, 저희 신우랑 남편 친구였어요. 심지어 남편 친구는 제가 알기로 유부남이었고요. 신호가 바뀌는 줄도 모르고 넋놓고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뒷차의 경적 소리에 놀라 차를 출발시켰고 한동안 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더라고요. 설마 하는 생각에 집에 돌아오자마자 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이건 뭐 두 번, 세 번 돌려볼수록 누가 봐도 신우와 남편 친구가 분명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남편하고 얘기를 해야 하나? 하지만 동시에 괜히 이런 일에 얽혀서 좋을 게 뭐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며칠의 고민 끝에 저는 죽을 때까지 저만 알고 있는 비밀로 묻어두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일 거라고. 신우도 이내 정신 차리겠지. 그렇게 믿고 싶었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나 지난달이었어요. 저는 사업상의 이유로 출장을 나가게 되었고 당연히 남편에게 얘기도 했었죠. 남편뿐 아니라 시부모님께도 누구랑 어디로 며칠을 간다고 정확히 알려드렸고요. 이건 뭐 시부모님이 제 사생활에 관심을 갖고 그러시는 분들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친정 부모님한테 알려드리면서 같이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출장 이틀째였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리고 저는 사업상 저는 몰라도 제 번호를 아는 사람들은 종종 있었기에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죠. 그런데 상대방이 잠깐 머뭇하더니 저희 신우 이름을 대면서 남자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녕하시냐고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더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다며 저희 신우를 좀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는 지금 출장 중이라니까 신우랑 같이 간 거 아니냐입니다. 신우가 저랑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간다고 했다나요? 그제서야 순간 아차 싶은 게 그 버릇 여전히 못 고쳤구나 싶대요. 하지만 이를 어쩌지 싶은 생각과 동시에 신우가 정확히 뭐라고 한지도 모르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전 무슨 얘긴지 모르겠으니 다시 신우에게 연락해보라고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1차적으로 제가 신우한테 별 욕을 다 먹었고요. 이내 이 이야기가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가서 다음날 또 온갖 욕을 먹었죠. 저더러 눈치가 있네 없네. 왜 그 전화를 받았냐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웃긴 건 아무도 신우의 부도덕함을 욕하진 않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저만 물고 늘어지는 게 정말이지 신우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시부모님, 특히나 어머님을 닮은 거였더군요.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우는 남자친구에게 차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저도 남편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시부모님이 저희 남편더러 오빠가 돼서는 뭐라도 좀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도 닥달을 하셔서 저희 남편이 부산까지 내려가 신우 남자친구를 만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먼저 말하기를 사실 올해 초부터 신우 낌새가 이상하긴 했답니다. 갑자기 밤새 연락이 안 되는 적도 있었고. 그래서 설마 싶었는데 대뜸 올케 그러니까 저랑 여행을 간다고 하니 수상하더래요. 평소에 제 욕을 그렇게 해놓고 왜 저랑 여행을 가나 싶어서요. 그래서 신우한테 제 연락처를 달라고 하니 그건 또 죽어도 안 알려주려고 해서 신우가 잘 때 몰래 따로 찾아 적어뒀었다면서 아무튼 걸릴만 해서 걸린 거더라고요. 저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어머님은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억지를 쓰셨습니다. 저 때문에 신우 인생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며 저더러 책임지라나요? 그리고 그 책임이란 것은 바로 신우를 데리고 살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우가 남자친구에게 차이고 얼마 되지 않아 임신을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가 신우더러 도대체 애 아빤 누구냐고 물었어요. 차마 남편 친구냐곤 못 물어봤고요. 그런데 신우 대답도 가관이었습니다. 모르겠답니다. 이놈인지 저놈인지 자기도 모르겠대요. 나와봐야 알 것 같다는데 참으로 대책 없다 싶더라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이 시부모님더러 왜 신우를 우리가 책임지냐면서 그렇게는 죽어도 못한다 맞서줬어요. 그리고 신우 인생이 저렇게 된 건 전부 본인 잘못이니까 다시는 저를 불러내서 쓸데없는 말씀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자기도 더는 안 참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너는 네 핏줄은 눈에도 안 보이냐며 여자한테 환장을 했느니 하셨는데 남편이 어머님더러 엄마가 그런 식으로 애를 감싸고 도니까 애가 저 모양이 된 거 아니냐면서 같이 맞불을 놓더라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신우도 저희 집에서 살기 싫다고 난리였어요. 자기가 미쳤냐고 엄마 아빠 집을 두고 왜 오빠네 집에 가냐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엊그제 연락해 오셔서는 신우는 당신이 데리고 살 테니 대신 돈으로 책임을 지라는 또 신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더러 그나마 보내드리던 생활비도 끊어버리기 전에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시라고 하대요. 그래도 참 다행이죠. 남편은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어서. 솔직히 남편도 어쨌든 자기 여동생이니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저한테 말은 안 해도 속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도 최대한 제 편에 서서 저희 가정을 우선시해주니 그 점은 참으로 고마울 뿐입니다. 그리고 신우에게는 어째서인지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제가 어떻게든 신우 남자친구한테 변명이라도 해줬어야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종종 들고요. 정말이지 제가 왜 이런 가책을 느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신우가 애를 낳고 나면 또 한 번 이 집안에 폭풍이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우 남자친구의 애면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겠다 싶은데 남편 친구 애면 어쩌죠? 혹시 둘 다 아니면 그땐 또 어쩌면 좋아요? 정말 왜 이런 일을 제가 신경을 써야 하는 건지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보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우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는 30대 여성입니다. 막무가내 신우 때문에 새언니 볼 낯도 없고 하지만 덕분에 시부모님하고 안 보고 살게 되었으니 이건 고맙다고 해야 하는 건지 정말이지 생각할수록 기도 안 차네요. 일단 남편하고는 친정어머니 친구분의 소개로 만났어요. 정확히 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이모이모하고 따랐던 친정어머니 친구분에 먼족하죠. 오래전부터 둘이 참 잘 어울리겠구나 싶으셨다며 한번 만나보라고 하시길래 거절하기도 뭐해서 나갔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첫 만남에서부터 말도 잘 통하고 그래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도 남편의 주도하에 저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고 결국 3년의 연애를 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남편과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할 무렵 남편 집안에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아버님께서 어머님이나 다른 가족들과는 상의도 없이 퇴직금 전부를 신종코인에다가 투자를 하신 거였죠. 어머님 말씀으로는 아버님의 퇴직금이 남편의 결혼자금이기도 했다는데 그러니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걸 감안하고 결혼을 하자니 저희 친정 쪽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결혼을 미루자니 솔직히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언제 다시 모일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희는 처음 아기가 나왔던 대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그렇게 시작해보자고 둘이 힘을 합쳐 살면서 하나씩 메꿔나가보자고 그렇게 결심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친정부모님의 이해와 배려로 저희는 친정부모님 건물에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대학생이나 혼자 사는 직장인들에게 월세를 주던 방이라서 사이즈 자체가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신혼집으로 쓰기에 아주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어요. 게다가 어쨌든 저희 신혼집이 되다 보니 친정부모님이 안에 싹 새로 도배도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셨지요. 한편 결혼 당시 남편은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었던 반면
저는 친정어머니 그리고 새언니와 함께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 저는 대학 졸업 후 남편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회사원이었는데 친정어머니가 그 무렵 갱년기 때문이셨는지 많이 우울해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께선 평생을 전업주부로만 사셨던 게 후회가 되신다며 이제라도 당신이 뭘 좀 할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계신 눈치셨지요. 그런데 그 당시 저도 월급은 박봉이었던 데다가 제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고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객기 아니었나 싶은데 친정어머니께 같이 반찬 가게를 해보자 했습니다. 친정어머니 손맛은 이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은 알아줄 만큼 좋았고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다 보니 왠지 가게 관리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모녀가 일을 저질러 버렸네요. 그리고 타이밍 좋게 당시 친정부모님 건물 1층에 작은 공실이 하나 있기도 했고요. 아무튼 그리고 한 1년쯤 지나 친정오빠가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언니가 자기도 반찬 가게 일을 같이 하면 안 되냐고 물어왔어요. 새언니는 당시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워낙 교육열이 심한 동네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처음엔 솔직히 새언니랑은 같이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까지 새언니랑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는데 괜히 일로 얽히면 좋은 사이가 틀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무렵 저희 가게가 온라인 판매까지 시작하면서 장사가 제법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친정어머니께선 어차피 한 명 정도는 더 있어야 하는데 하고 싶다는 사람을 두고 생판 남을 데려오는 것도 새언니 입장에선 서운하지 않겠냐 하시며 애둘러 새언니의 합류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가 허락하셨으니 더는 제가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게 셋이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새언니랑 저랑 죽이 워낙 잘 맞아서 지금은 친정오빠도 황당해할 만큼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제 신호하고는 도통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저희가 사는 곳이 너무 머니까 그래서 자주 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차로 3시간쯤 걸리는 거리에 살던 신우가 시댁으로 이사를 오고 나서야 단순히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네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나 싶은데 남편에게는 위로 3살 많은 신우가 있는데 저희가 결혼할 때부터 계속 이혼 얘기가 오가는 듯 하더니 지난해 기어이 갈라섰단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혼 사유야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확히 모르지만 언뜻 남편이 심해부더러 괜히 손이 욕을 해대는 걸 들었기에 막연히 심해부가 뭘 잘못해서 이혼했나 보다고 속으로 짐작만 할 뿐이에요. 실제로 양육권도 신우가 갖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위자료는 못 받은 듯 했고 그래서 자기 친정 그러니까 저에겐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된 거죠. 여기까지야 뭐 딸이 친정엄마 집에 들어가서 산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집이 워낙 작고 오래되었다 보니 신우가 갑갑함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언젠가부터 자꾸 저에게 저희 집에 와 있으면 안 되냐고 연락을 해왔거든요. 처음엔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신혼에 애 또래의 자식이 있어서 둘이 같이 놀게 할 것도 아니었고 남편은 출근하고 저도 저대로 반찬 가게에 매일같이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말 그대로 집이 빈집인데 거길 와 있겠다고 하니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집에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신우가 기껏해야 TV나 보다 가겠다며 통사정을 하대요. 애 데리고 매번 키즈카페에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려니 계속 어머님 아버님하고 부딪혀서 숨이 막힌다면서 자기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우의 모습에서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친정어머니 모습이 잠깐 보였고 그러니 좀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오죽하면 나한테 저럴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없을 땐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제 발등을 찍은 꼴이었네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에 오는 건데 하다못해 오렌지 주스 한 병 사들고 온 적이 없어요. 제가 주스 한 병 못 얻어먹은 게 서운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주인도 없는 집 냉장고를 뒤져대기 일쑤였기에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매번 하는 말이 애가 너무 배고파해서 있는 거 대충 꺼내서 밥 먹였다는 식이었는데 애 때문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남의 집에 올 땐 밥은 미리 해결을 하고 오던가
어쨌든 차려 먹었으면 설거지 정도는 해놔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반찬은 있는 대로 꺼내서 다 먹고 그릇이랑 그릇도 다 끄집어내 놓고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땐 저도 좋은 마음이고 뭐고 정말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더 화가 나고 불쾌했던 건 저희 집에서 잘 먹고 놀았으면 조용히 자기 집에 가면 되지. 괜히 저희 반찬 가게에 들려서는 이거 맛있겠다 저거 맛있겠다. 막말로 무슨 거지도 아니고 진열장을 보면서 맛있겠다 소리만 수십 번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새언니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져가서 어머님이랑 드시라고 공짜로 몇 개를 챙겨줬어요. 아니 근데 이것도 두세 번 반복되니까 나중엔 자기가 맡겨놨다고 착각이라도 한 건지 한 번은 오늘은 자기가 집에 빨리 가봐야 한다면서 미리 반찬 좀 챙겨놓으라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얼마니까 아래 계좌로 보내주세요 했더니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곤 저더러 문자 잘못 보낸 거 아니냐는데 제가 아니라고 지금까지 종류별로 다 드셔보셨으니 이제는 돈 내고 사드시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난리를 치대요. 아무리 장사꾼이라도 그렇지 가족을 상대로 무슨 짓이냐면서요. 그래서 제가 저는 뭐 땅 파서 장사하냐고 저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니까 대해단하다며 비아냥거리곤 돈도 안 보내고 반찬 가지러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우랑 사이가 대면대면해진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컨디션에 설마 싶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임신이더라고요. 그리고 임신인 걸 알아채기가 무섭게 입덧이 시작되었죠. 그렇다 보니 반찬 가게에서 일은커녕 아예 출입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도 새언니도 저더러 무리하지 말라며 가게엔 나오지 말라 했고 저도 제가 나가는 게 오히려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 당분간 가게에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신우에게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알고 보니 신우가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었는데 제가 당분간 일을 못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기가 저 대신 나가면 안 되겠냐고 남편에게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평소에도 자기 누나한테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탓하진 않아요. 저한테는 이상한 신우일지라도 남편에게는 피를 나눈 하나뿐인 누나이고 그런 누나가 어쨌든 이혼까지 당하고 혼자 애를 키우고 있으니 오히려 측은하게 생각을 안 하는 동생이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무리 신우가 안쓰럽다고 해도 반찬 가게는 엄연히 제 사업장이고 거기엔 저희 친정어머니도 새언니도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그건 곤란하다 했어요.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할 거고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뽑기야 하겠지만 그래도 신우는 여러모로 불편해서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차피 저는 가게에 안 나가니까 새언니랑 저희 친정어머니의 의견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면서 한번 물어봐 줄 수도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랑 더는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고 했어요. 솔직히 어차피 새언니고 친정어머니고 제가 신우라면 얼마나 치를 떠는지 알고 있으니 좋다고 할 리가 없다는 확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무르나마나였죠. 친정어머니도 새언니도 어떻게 일을 같이 하냐고 아주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특히 새언니는 신우가 몇 번이나 진상 떠는 걸 자기 눈으로 봤었기에 아주 넌더리를 치대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역시나 싫다고 하더라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했어요. 그런데 정말 남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기대를 했던 건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거예요.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그래도 남편이 이내 알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며칠 뒤에 벌어졌어요. 제가 정기검진 때문에 잠깐 병원에 갔던 사이에 신우가 반찬 가게에 찾아왔었던 거죠. 그리고 반찬 가게에 왔으면 조용히 반찬이나 사고 갈 것이지 저희 새언니를 붙들고 왜 자기랑 일하기가 싫으냐고 물어보더랍니다. 문제는 그땐 저희 친정어머니도 잠깐 자리를 비우신 상황이라 새언니 혼자 있었는데 저희 신우가 그러고 나오니 새언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새언니가 신우더러 자기는 할 말이 없으니 저하고 얘기를 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희 신우가 계속 집요하게 도대체 제가 자기 욕을 어떻게 했길래 무조건 싫다 하냐고 그러면서 그쪽이 나랑 말이라도 몇 마디 해봤냐? 내가 뭐가 어때서 싫다는 거냐? 새언니 말이 그나마 같은 여자니까 버티고 있었지. 정말 소름 끼치고 무서웠다고 하던걸요.
그리고 이 일은 바로 저희 친정오빠 귀에 들어갔고 제 귀에도 들어왔죠. 친정오빠가 저희 남편을 불러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지금 우리 집안을 얼마나 가짱게 봤으면 어떻게 사돈네 쫓아와서 그딴 행동을 하고 갈 수가 있느냐고 정말 불같이 화를 냈어요. 친정부모님도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딨냐 싶으셨다지만 이미 친정오빠가 한바탕 해놓은 만큼 나서진 않으셨고요. 아무튼 친정오빠가 남편더러 한 번만 더 이 비슷한 일이라도 있으면 이 정도로 안 끝날 거라고 한 번 두고 보라고 아주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은 그런 저희 오빠 앞에서 정말 내내만 할 뿐 고개 한 번을 제대로 못 들더라고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라도 이쯤에서 끝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남편대로 사고는 신우가 쳤는데 욕은 자기가 먹었다 싶었는지, 그래서 그게 억울하기라도 했는지 시댁에 전화를 해서는 시부모님한테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그간 저희 친정부모님께 워낙 깍듯하게 잘해서 시부모님한테 그 정도로 화를 낼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한마디로 아주 악을 쓰는 거예요. 왜 자기 얼굴에 똥칠을 하냐면서 가뜩이나 장가올 때부터 뭐 하나 제대로 해온 것도 없는데 이렇게 사람을 쪽팔리게 만들어야 되냐고 아주 울분을 토하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절규하는 남편의 모습이 어찌나 처절하던지 괜히 친정오빠가 미워질 지경이었어요. 사람을 혼내는 것도 좀 적당히 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시부모님이 보이신 반응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남편 옆에서 스피커폰으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남편더러 저를 바꾸라시대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어머님이 신우 대신 저한테라도 사과를 하시려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웬걸요. 제가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어머님께서 네 새언니란 여자가 아주 생각이 짧은가 보다며 여자끼리 있던 일을 남편한테 꼰지르고, 그런다고 네 오빠라는 사람은 남자가 돼서는 여자들 일에 끼어드냐며 아주 이번 기회에 저희 집 식구들을 다시 봤다나요? 정말이지 무슨 말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이 다 끝났다 싶을 때 다 하셨냐 묻곤 어머님이 어이없어 하시면서 다 안 했다 하시길래 그럼 계속하세요 하니까 저더러 싸가지가 없다대요. 그리고 그땐 저도 짜증이 나서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죠. 옆에서 남편도 다 듣고 있었는데 자기도 어이가 없는지 한숨을 내쉬었다 탄식을 했다가 저더러 자기가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다며 미안하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앞으로 우리 집에서 있는 일은 시댁에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 얘기가 있으면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하지 말라고요. 단 신우에게 우리 새언니한테 사과는 똑바로 하라고 말하라 했네요. 그 사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도 신우고 시부모님이고 다 없다 생각하고 안 보고 지낼 테니 그런 줄 알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답니다. 그러면서 정말 저 볼 낯이 없다고 또다시 미안하다 하는데 괜찮다고 말해주기도 싫고, 하지만 앞에서 울고 짜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마음은 불편하고 여러모로 성질이 나 죽는 줄 알았네요. 저라는 신우를 잘못 만나 곤욕을 치르는 저희 새언니한테는 너무 미안해서 정말 면목이 없었고요. 신우가 먹고 살기 힘든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선 신우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임신한 며느리한테 어머님은 그렇게 막말을 하셨어야 했을까 싶었죠. 그래서 이틀 뒤인가 어머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안 받았어요. 문자는 아예 읽지도 않고 지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넌지시 어머님이 저랑 애랑 잘 지내는지 궁금해하신다 그러길래 관심 끄시라고 전해드리라 했어요. 임신한 며느리한테 그런 막말을 퍼부으실 땐 뱃속 손주는 안중에도 없으셨던 거 아니냐고. 나도 그런 어머님한테 내 애 얘기할 생각 없다고 딱 잘라버렸죠. 그리고 저 2달 뒤에 출산인데 남편한테 어머님한테 병원이 어디고 그런 거?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했어요. 애 낳고 나와서 어머님이 고시누고 보이면 그 길로 당신하고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답니다. 가끔 애가 무기냐? 왜 애를 내세워서 시부모를 조종하려 드냐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맞아. 애는 무기가 아니지 싶었는데 이게 막상 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애라도 내세워서 저도 시부모님한테 맞설 수밖에 없게 되네요. 정말이지 신우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본인이 문제인 걸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아무튼 그래도 저는 솔직히 덕분에 시댁 안 보고 사니까 속은 편하고 좋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2년 차의 40대 여성입니다. 가끔 속이 답답하고 그럴 때면 여기 와서 남의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위안도 얻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솔직히 좋은 얘기도 아니고 혹시 지인이 제 얘긴 걸 알아채면 어쩌나 싶어서 몇 번을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또 어디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 제 속은 속대로 문드러지는 기분이라서 두서가 없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친척 어른의 소개로 만났어요. 사업을 하다가 알게 되었다는데 사람이 착실하니 좋아 보인다며 제 짝으로 어울릴 것 같다고 한번 만나보라셨죠. 하지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내키는 자리는 아니었어요. 결혼 자체에 별 관심도 없었고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친정부모님께서 그래도 어른이 주선한 자리인데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제 예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소탈하고 꾸밈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든 눈치였죠. 그래서 이후로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만남을 시작했고 그렇게 연애 1년 반 만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 모아둔 돈은 좀 있었지만 솔직히 시댁 자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말하길 아버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후로 먹고 사는 게 무척이나 빠듯했다고요. 특히나 신우의 경우 남편하고는 겨우 2살 차이지만 맞이라는 이유로 자의반 타의반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 집안을 살폈다대요. 아무튼 그리고 그런 와중에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그래도 남자는 대학을 나와야 한다면서 저희 남편더러 대학에 가라셨고 남편 말로는 자기는 원래 어디 공장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집안 형편에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그 꼴은 못 본다며 무조건 대학에 가라셨고 그래서 저희 남편만 대학을 나오게 되었다대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은 대학 졸업 후에는 바로 대기업에 들어갔고 이후로 신우가 하던 역할을 도맡아 신우와 시댁 식구들을 살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런 사정을 알고 나니 결혼할 때 솔직히 남편이 집을 해온다던가 그런 건 기대할 수가 없었네요. 하지만 시댁과는 달리 저희 친정은 여유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론 저희 할아버지가 지역 유지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땅도 많이 물려주셨고 또 동네 토박이다 보니 인맥도 넓으셨는데 그 인맥 덕분에 친정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에 일이 끊이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가진 것 없는 남편하고 결혼한다 했을 때도 경제적인 부분은 별로 문제 삼질 않으셨던 것 같아요.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됨됨이라고 본이야 살면서 모으면 된다는 말씀만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친정에서 집이며 차며 전부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지극정성으로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였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신우하고는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시작은 처음 제가 시댁에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챙겨주신 선물들을 가지고 시댁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을 열어주는 신우의 표정이 뭐랄까 반기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괜히 저도 제가 못 올 때를 온 건가 싶어서 주눅이 들었죠. 게다가 이후로도 어머님 옆에 딱 붙어 앉은 신우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만 볼 뿐 말 한마디 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막판에 어머님이 저희 친정부모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리고 있는데 신우가 아는 체를 하대요. 뭐 연매출이 그렇다고 해도 결국 가져가는 건 얼마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 자기 아는 사람도 비슷한 사업을 해서 안다. 그러면서 전망이 어떻고 하는데 좀 황당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30년 넘게 해오신 사업을 자기가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나대나 싶은 게. 그래서 제가 그건 이렇고 이건 그렇다 하며 좀 정정을 해줬어요.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왠지 그러기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자리에서 딱 일어나면서 윗사람이 말하는데 어디 감히 아는 척이냐면서
있는 집 딸이라더니 예의가 없네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쌩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던지. 가뜩이나 긴장을 보통하고 있던 게 아닌데 그런 신우의 반응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대요. 그러자 그제서야 어머님께서 신우가 지 동생 장가 간다니까 서운해서 심술인가 보다며 저더러 이해해라 하시는데 제가 대답은 했지만 솔직히 이해는 무슨. 진짜 별꼴을 다 보겠네 싶더라니까요. 하지만 이후로도 신우는 틈만 나면 제 말꼬투리를 잡는다던가 어떻게든 저를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 같았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신우에게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면서부턴 신우가 헛소리 한 번 하면 저도 똑같이 한번 되갚아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저더러 윗사람한테 기어오른다면서 솔직히 그 윗사람 타령 들을 때마다 얼마나 지겨웠는지 몰라요.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행동을 하던가. 배울 점도 없지, 돈도 안 쓰지. 거기다 자꾸 저를 열받게 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점점 저도 신우를 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제가 신우하고 정말 상종을 못하겠다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으니 제가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첫째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저희 남편더러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고 했답니다. 다행히 저희 남편이 신우더러 누나 미쳤냐 제정신이냐며 악을 써댔고 어머님 또한 신우더러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길래 멀쩡히 잘 사는 애들한테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화를 내주셔서 제가 이혼까지 생각하는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니나 싶은 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지만 신우는 그렇게 욕을 처먹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애 돌잔치 때 기어이 사고를 치고 갔어요. 대뜸 순서에도 없었는데 조카에게 자기가 덕담 한마디 하고 싶다더니 우리 조카는 자기 엄마만 닮고 자기 아빠는 하나도 안 닮았다 하면서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냐 정말 유전자 검사를 안 해봐도 되겠냐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이 그런 신우를 끌어내고 사회를 보던 남편 친구가 우스갯소리라는 식으로 수습을 해주긴 했지만 저 정말 그날 집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고 애한테 미안해서요. 게다가 그 자리에 저희 친정 부모님도 계셨는데 두 분 다 평소에 점잖으신 분들인데도 사돈이고나 발이고 뭐 그런 인간이 다 있냐며 고소하시겠다 하는 걸 어머님이 정말 빌다시피 하셔서 말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로지 신우의 그 입을 막겠다는 이유로 결국 유전자 검사를 했네요. 결과는 물론 말해 뭐 하겠어요. 당연히 저희 애였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한다는 말이 자긴 그동안 그냥 농담한 거였다며 다들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였냐입니다. 아, 정말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래도 그 일로 저는 신우와는 완전히 남남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과 어머님께 신우하고는 도저히 얼굴 맞대고 있을 자신이 없다. 신우가 사람으로도 안 보인다 했거든요. 그러자 두 사람 다 적잖이 놀란 눈치였지만 그간 제가 신우 때문에 크고 작게 마음고생하는 걸 봐서 그런지 뭐라고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대면대면하게 살 수 있었죠. 그런데 두어 달 전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우가 시집을 가겠답니다. 네, 신우는 이때까지도 어머님하고 둘이 살고 있었어요. 생활비는 저희 남편이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시댁에 매달 얼마씩 드리고 있었기에 그 돈에 자기가 번 돈 더해서 쓰고 있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제가 남편에게 뭐라 한 적 없어요. 어쨌든 신우가 고생해서 저희 남편이 대학을 나왔다 하니 그래서 남편이 신우의 잃어버린 시절을 보상해주고 싶은 마음에 주는 돈이라 하니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남편이 꺼낸 얘기가 황당했습니다. 신우가 시집을 가는데 집을 해가겠다고 하더래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전 제가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집을 해온다고 하니까 아니 누나가 집을 자기가 해가고 싶대 하는데 제가 뭐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능력되면 해가라고 해 자기가 해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우물쭈물하더니 누나가 능력이 되긴 무슨 능력이 되냐는 거예요. 이건 뭐 나더러 어쩌라는 건가 싶어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어렵게 입을 떼더니 하는 말이 우리더러 집을 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자기 시집 가는데 왜 우리한테 집을 해달라고 하냐니까
신우 말이 자기가 이제껏 어머님 모시고 사느라 돈도 하나도 못 모았다고. 그러니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웃기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남도 아니고 딸이 엄마랑 살아놓고 그걸 보상해달라니.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이 자기도 중간에서 너무 힘들다면서 신우는 일단 만나서 얘기를 좀 했으면 하던데 그건 괜찮냐고 묻대요. 그래서 약속 잡으라고 했어요. 제정신이냐 미쳤냐 소리를 면전에다 퍼부숴줘야겠다 싶었죠. 그리고 그렇게 신우를 만났어요. 몇 년을 안 보고 살았는데 그 심통맞은 얼굴은 여전하대요. 신우가 인사를 안 하길래 저도 한마디도 안 하고 앉아 있었더니 저더러 여전히 싸가지가 없네 그러는데 어이도 없고 짜증도 나서 네, 그 싸가지가 어디 가겠어요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중간에서 안절부절. 아무튼 그래서 할 얘기가 뭐냐고 물었더니 못 들었냐며 집 하나 해줘 하는데 참나 누가 보면 신우가 저한테 집이라도 맡겨놓은 줄 알겠더라니까요. 제가 웃으면서 무슨 인형의 집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갑자기 사달라고 하면 제가 내하고 사드리겠냐고. 그리고 당장 우리도 먹고 살 돈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자기 동생 연봉이 1억이라는데 왜 돈이 없냐고 따져요. 그래서 연봉 1억이어도 뗄 거다 떼면 얼마 들어오지도 않고 우리도 애가 둘인데 교육비다 뭐다 돈이 어딨겠냐 했죠. 게다가 솔직히 얘기를 하면서도 내가 이걸 왜 구구절절 신우한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하나 싶은 게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신우가 한다는 말이 그러면 어머니 모시고 가랍니다. 황당하대요. 그래서 제가 왜요? 하니까 자기가 이제껏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시집도 못 가고 돈도 못 모았는데 어머님하고 사는 그 집이라도 받아야겠다나요? 어이가 없었죠. 엄밀히 말하자면 제가 보기엔 자기가 어머님 댁에 얹혀 산 거고 어머님 몫의 생활비라고 남편이 챙겨드린 걸로 자기도 먹고 쓰고 했으면서 그래놓고 이제 와서 어머님 핑계를 대면서 어머님 집을 탐내다니 무슨 저런 게 다 있나 싶대요. 그리고 솔직히 아까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신우더러 어머님을 모시고 올 생각도 없고 막말로 나 때문에 시집을 못 간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저더러 진짜 뻔뻔하다면서 제가 누리고 사는 게 전부 다 누구 덕인 줄 아냐는 거예요. 황당해서 제가 누구 덕이냐고 적어도 언니 덕분은 아니지 않냐 했죠. 그랬더니 적어보라고 절에서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면서 자기가 없었으면 제 남편이 대학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냐며 자기 덕에 제 남편이 대학도 나왔고 번듯한 회사도 들어간 거라고. 그러니 저는 자기한테 나 죽었소 하고 납작 엎드려 있어야 할 판인데 친정에 돈 좀 있다고 기고만장해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는 꼴이 정말 보기 싫어 죽겠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 그게 마음에 안 들었구나 싶은 게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100번 양보해서 신우 말대로 신우 덕분에 저희 남편이 대학 나왔다 쳐요. 하지만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후로 저랑 살면서 승승장구한 건 남편 본인이 잘해서 아닌가요? 그리고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자기를 아예 모른 척한 것도 아니고 10년이 넘는 생활 동안 매달 얼마씩 돈 줘. 말끝마다 누나한테 고맙다고 해. 솔직히 저런 동생이 어디 있나 싶은데. 그런데 신우는 자기 동생이 그렇게 잘해주면 거기서 만족을 해야지. 저까지 자기한테 설설 기재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세월 동안 오만 심수를 부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젠 급기야 어머님을 모시고 가던지 자기 시집 가는데 집을 해주던지 제정신이 아니네 싶었죠.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저 좋으라고 남편 대학 보냈냐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고 들면 남편이 저랑 결혼할 때 돈 1000만 원이라도 해줬냐고 그런 거 하나도 없지 않았냐. 남편이 돈 잘 벌어와서 저더러 누리고 산다 하는데 그러기 전에 남편이야말로 제 덕에 번듯한 아파트에 외제차 굴려가며 사회생활했다고. 그런 건 눈에 안 보이냐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저더러 끝까지 지 잘났단 얘기만 한다면서 자기는 아무튼 할 말 다 했으니 어머님 모셔가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어머님을 만났어요. 어쨌든 어머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 어머님 늘 저한테 고맙다 신세를 진다 하시는 분인 만큼 상황 자체를 이성적으로 봐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하시는 말씀이 신우 말도 틀린 건 없지 않냐입니다.
막말로 신우가 그때 돈 안 벌어왔으면 네 남편 지금도 어디 공장이나 전전하고 다녔을지 아냐면서 어이가 없었죠. 막말로 제가 남편 직장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지만 직장마저 변변찮았으면 결혼을 아예 안 했을 텐데 그걸 지금 뭐라고 들먹이시는 건지. 그러면서 어머님은 저더러 너도 너무 야박하게 굴지 말라면서 그 돈 다 쥐고 있다 뭐 할 거냐며 집까진 안 바라니 신우 번듯하게 혼수라도 해가게 이렇게 해주랍니다. 그리고는 뭐라 하셨냐면 너도 시집 올 때 잔뜩 해와서 나한테 예쁨 받지 않았냐? 네 신우도 시집 가서 예쁨 받게 협조 좀 해라. 솔직히 그래도 없는 형편에 어머님은 경우가 있으신 분이라고. 신우는 개차반이어도 어머님이 좋으신 분이니 이해하고 넘어가자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생각이 많아지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신우도 그렇지만 이번에 어머님께도 너무 실망했고 당연히 신우가 시집을 가는데 한 푼도 해주고 싶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저를 볼 낯이 없다면서 그래놓곤 또 얼마 안 가 그래도 같은 여자인데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냐 하는데 정말 남편 뺨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더라니까요. 제가 한 번만 더 그 소리하면 나랑 이혼하는 줄 알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더는 찍소리도 안 하긴 하네요. 아무튼 어머님과도 그날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더는 그 어떤 얘기도 주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난 어머님 번호도 신우 번호도 차단할 거니 그런 줄 알라고 당신이 자주 연락드리고 그러라 했죠. 그리고 신우 결혼 문제도 저한테 더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도 궁금하지 않고 알고 싶지도 않으니 지지고 볶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라고요. 어머님 집을 팔아서 가든 어쩌든 내 알 바 아니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알겠다고 하곤 더는 말을 안 하네요. 아마 저 사람 속도 속이 아니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에도 제가 먼저 나서서 양보를 한다던가 알아주지도 않는 배려를 한다던가 그런 헛짓거린 이제 안 하렵니다. 제 가정만 생각하고 제 기분만 생각하면서 살래요. 신우가 시집을 가든 못 가든 그거야 지 팔자지. 저러다 지 동생까지 이혼당하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려고 저러는 건지. 아무튼 이제 다 끝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